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8,600, 8,700 이렇게 올라가더니 끝모를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8,78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죠.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은 특징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이 올라왔죠. 우선주가 한 13%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네요. 4%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 많은 업종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배 아픈 것도 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배 아픈 부분도 있고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나 그리고 LG 그룹주들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넘어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있다면 좀 덜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명의 한 분의 고객분을 제가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반도체가 너무 좋다더라. 그리고 코스닥은 못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젠센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로봇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사실 유튜브 잘 안 봅니다. 저는 우리 3% 가끔씩 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에 TV도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투자라는 주체들이 현금 여력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다른 정보를 받으니 다른 정보와 자료를 보니까 이쪽 종목도 좋다더라. 그럼 이것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를 안 보고 정보를 많이 안 본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났다라는 것에 많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 고객분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체 포트에서 20%, 30%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더 많은 분들도 계세요. 80%, 85%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30%, 40%된 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포모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자극적인 뉴스들이 먼저 받아들여지고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은 정말 다들 회사 안 다녀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했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기준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자가 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서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주가 주식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배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계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로서 기준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저도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고 너무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가 정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틀린 정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잘못된 정보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정보를 그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가 출연하고 있는 결정적 한 수만 보시든지 우리 뭐 클로징 벨만 보시든지 방송을 너무 많이 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뭐 가볍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의 결정적 한 수 키워드는 기준이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쭉쭉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일단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자료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걸로 봐도 되겠죠? 제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ESC를 눌러도 뭐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요. 결정적 한수 오늘 키워드는 기준입니다. 뭐 주식을 매수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요. 매도할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나의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1년에 30%의 목표를 하고 있어요. 3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 5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1년에 한 100% 정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20%예요. 드러켄 밀러라고 하는 분이 3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뭐 100%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흔들림이 있다라면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배는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나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결정적 한수,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결정적 한수의 한 가지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변동성이 커진 증시죠. 잠시만요. 이게 전체 화면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됐다. 일단 우리나라 5월달 들어서 일일 변동률이 4.6%라고 해요. 코스피가 위로 2% 올라갔다가 밑으로 2.3%, 위로 2% 올라갔다가 밑으로 2.6%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2% 내려갔다가 위로 2%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기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시장의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죠? 저는 요즘에 많은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넣어 놓으면 뭐 1년에 5%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 만에 20%, 30% 이렇게 수익이 나도 얼굴이 어두우세요. 왜 그러냐 여쭤보면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80%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한 종목들, 물론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잘한 거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20%, 30% 수익이 나고 있는데 50%, 60% 수익이 나는 투자자들이 너무 부러워.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모를 느끼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기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시장의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시장에 딱 맞는 글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락한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종목들을 주도 섹터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락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 포트에서 10%, 20% 정도라고 한다면 보유하실 필요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반도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요 코스닥을 그러면 반도체를 100%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80%, 나머지는 2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20%를 코스닥에 넣기 싫다라고 한다면 주식 비중을 100%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이따가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해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잘 올라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너무 얕잡아 보는 분들도 많이 뵙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만의 규칙이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규칙과 기준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매크로랑 시장 상황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방송 말미에 6월 달엔 어떤 섹터가 좋을 것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뭐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목전에 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반도체가 이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섹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크로 수치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은 단순해요.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환율이 해결이 될 것 같다. 유가가 이제 안정이 됐으니 환율이 안정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게 반도체죠. 오늘 삼성전자가 10% 올랐습니다. 결국엔 AI란 트렌드 자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도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전쟁이 났는데도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AI라는 산업 트렌드 안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IT 전기전자, AI 데이터 센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면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선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리기판 쪽으로도 퍼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산업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아침에는 SKC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LG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유리기판주들 장후반부에는 좀 밀렸어요. SKC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도 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더 잘 나왔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고, 이 반도체는 AI란 내러티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AI란 내러티브 안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게 또 뭡니까? 삼성 SDS, LG CNS, 이런 SI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반도체 많이 올라갈 때 계속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삼성 SDS, 그리고 LG CNS, 그리고 요 두 종목을 많이 제가 째려봤었고, LG 전자와 네이버도 열심히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비슷한 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뭐 선제적으로 1차 매수의 성격으로 매수를 해도 좋은데, 내가 이걸 너무 일찍 들어가면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LG전자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먼저 매수해 놓으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거래가 들어올 때 따라 붙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AI란 큰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AI 트렌드에서 뭐가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삼성 SDS라든지 LG CNS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좋은 궤적을 보이면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SDS랑 그리고 LG CNS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궤적이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면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밸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번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쭉쭉쭉 올라왔죠. 오늘 저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TP가 61만 원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한 논리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궤도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이 찍히는 데는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AI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SDS랑 LG CNS가 있는데 얘들은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증권사 TP를 전부 다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모펀드가 지금 삼성 SDS에 들어온 자금이 있어요. 1조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나중에 엑시트 될 때의 목표치가 36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그 가격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AI란 트렌드 안에서 뭐 연초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움직였던 게 뭡니까? 전력기기. 전력기기 여전히 긍정적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기기는 10배가 넘어갔다. 조선과 방사는 4배, 5배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I란 트렌드가 어쨌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국내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줘야 된다. 마이크론이나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TSMC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AI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게임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NC라는 기업도 있고 뭐 W게임즈라는 기업도 있고 게임주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연 AI랑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AI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게 산업 트렌드로 만들어지겠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의 메인 스트림으로 가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어쨌든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는 그럼 6월 달엔 AI와 관련돼서 어디가 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다시 올라왔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안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끝모를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번 주에는 9,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9,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사실 뭐 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잠깐 그 매크로 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매크로 좀 잠깐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가 올라와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아침에 9,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요 뉴스 빠르게 짚고요. 주요 섹터들 짚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그리고 정리 이렇게 포트폴리오랑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요 뉴스는 이거였죠. 젠슨 왕이 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다. 그래서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이 나오고 굉장히 변동성 많았죠. 젠슨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로봇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AI가 처음에는 LLM이라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나 배고픈데 뭐 먹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해주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틱 AI로 넘어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갈 건데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저는 뭐 우리나라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산업분들이 수혜를 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2차 전지. 또 뭐예요? 로봇. 이런 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걸 잘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규제를 해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저는 로봇주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AI에 대한 트렌드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로봇은 아닐 수도 있어요. 로봇? 그죠? 로봇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쨌든 피지컬 AI 이야기를 하는데
요 에이전틱 AI랑 로봇이랑 사이에 있거나 요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로봇이라 이 AI 그 시스템 자체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게 뭐 삼성 SDS라든지 뭐 LG CNS라든지 이런 기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란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오늘 보니까 뭐 로봇 관련주들 다 올라간 건 또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대형주 쪽으로 ETF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만 자금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제 고객분들 중에서 뭐 오늘 많이 올라간 오늘 20% 넘게 올라간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5% 넘게 하락한 로봇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참 저도 이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강한 종목으로 몰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대로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이 종목을 이 종목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세요. 요거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진행을 해볼까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거 여러분 되게 무섭게 말씀드리면 추격 매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강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고 실제 기본적으로 저도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리는 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가장 큰 명분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달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걸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하는 순간 어느 경우에는 수익이 엄청나게 나겠지만 뱉어낼 때는 계좌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좀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맞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그리고 달리는 말이 올라가는 명분이 지금 실적이라는 거. 근데 반대로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혹은 추격 매수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매도해서 일로 넘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맨날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다만 뭐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진 않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지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내공이 쌓일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일단 뭐 젠슨 왕이 한국에 온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AI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로봇주들까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도 보도록 하죠. 내년에 영업이익 천조 시대. 와 진짜 이게 뭡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한정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너무 좋고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LO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 바이오 신약 후보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올해에는 실제로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빅파마들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아니라 올해는 신약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신약 후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이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거든요.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과 올해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바이오 플랫폼이고 올해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약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죠. 종목 10개 중에 9개의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 9개 주가가 떨어진 게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포모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근데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요거 코스피 종목입니다. 심지어 코스닥도 아니에요. 코스피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밀렸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분하고, 나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내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6월 달에 월드컵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흥민 선수보다 잘해야지 생각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인 거고,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주식 같은 경우도 수익이 가장 많이 난 투자자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내가 비교 열 위에 있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심리적으로 기준을 잡고서 탄탄하게 마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지금 저희가 증권사 같은 경우도 자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도 자산 규모에 따라서 신용 한도가 나뉘어지거든요. 대형 증권사, 뭐 중소형 증권사마다 신용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신용 한도가 풀리자마자 다시 채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신용 매매를 한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내가 매매를 못해서, LG전자를 매매를 못해서, 네이버를 매매를 못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서 이걸 만회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매매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을 갖고 내가 올해 주식 투자를 해서 30%의 수익을 내겠어.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25%의 수익이 났다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하고 가장 과격하게 수치가 나오는 쪽을 추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면서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랬어요. 우리나라 뭐 60% 정도의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10종목 중에서 8개 정도가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당화되고 이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음을 일단 좀 단단히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요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반도체죠. 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저 솔직히 몰랐어요. 10%가 올라오더라고요. 10%. 저희 증권사에서 TP가 지금 61만 원. 61만 원 맞죠? 61만 원? 61만 원 아니면 41만 원일 텐데 6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제가 틀리면 방송 끝나고 우리 녹화 영상에 제가 댓글을 좀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너무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사실 프린트해 오긴 했는데 요거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2차 전지도 좀 준비를 해왔고 로봇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고 61만 원 맞네요. 그죠? 우리 증권사에서 61만 원, SK하이닉스는 40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반도체가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가 좋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테스라는 기업입니다. 어때요? 마이너스 7%. 이오테크닉스 마이너스 2%. 원익 IPS, 원익이고요. 원익 IPS도 한번 봐볼까요? 원익 IPS 마이너스 3%. 아까 전에 제가 유리기판 이야기했으니까 JNTC라는 기업 마이너스 9%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도 4%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지금 가만 보면 반도체를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주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소부장의 시간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도체를 공략한다라고 하면 일단 1순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담아놓고서 많이 밀리고 있는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늘 외신에서 다른 나라에서 삼성전자 목표가가 85만 원짜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젠슨항 방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오랜만에 ADR을 넣어놨거든요. 요게 75% 이하로 가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과매도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60 밑으로도 잘 안 내려가요. 근데 지금 4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즘에 저희 증권사에서 진짜 레포트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반도체랑 IT, 전기전자 쪽은 원래 잘 작성을 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레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희 증권사 레포트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시죠. 저희 애널리스트가 잘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내용들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IT 전기전자 세트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뭐 대형주 주가 수익률인데 하이닉스도 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LG 전자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LG 그룹주들도 정말 주가 흐름 좋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유독 못 올라갔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2차 전지는 좀 이렇게 넣어놨어요. 2차 전지는 음극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30년도가 되면 중국산 외의 소재들을 75%에서 80% 정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요. 2030년도. 매년 5%씩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5%에서 80%까지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모든 공장을 가동했을 때보다도 30%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쪽 같은 경우도 슈티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대형주. 지금은 여러분 대형주 아니면 안 돼요. 대형주 아니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말씀들 드리고 싶었고 오늘 로봇주들도 변동성 많이 나왔죠. 현대차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현대오토에버가 또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휴머노이드로 들어가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LG CNS라든지 삼성 SDS 같이 SI 기업 쪽으로도 포함이 되거든요. 얘는 영업이익이 500억이 예상이 됩니다.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긴 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그룹들 시가총액 비교, 도요타가 400조,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이제 200조 좀 넘어가겠죠. 2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도요타를 잡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글로비스 그리고 모비스도 넣어놨고 휴머노이드 시장의 전망, 휴머노이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요건 제가 이제 5월 14일 날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LG 그룹이 그때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당시에도 제가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LG 그룹이 움직이면 이제 끝물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번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성장 밸류가 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2016년도에 나왔었던 자료라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주 전쯤에 한번 넣어놨었던 자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이버가 정말 못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많이 움직였고 SK 많이 움직였고 현대차도 움직였으니까 네이버도 우리가 좀 보죠. 이런 이야기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하고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가지고 빨리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오늘 준비한 인사이트랑 그리고 6월 달에 좋을 것 같은 섹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좋을 것 같은 섹터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인사이트. 뭐 인사이트라고 하지만 반도체가 주도 섹터고 IT 전기전자. 근데 전기전자는 개인적으로 레포트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P를 굉장히 높게 상향하는 거. 제가 삼성 SDS에 대한 목표치를 제 나름대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증권사에서 나왔었던 목표치보다 40% 정도 높게 제가 목표치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포머성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는 반도체를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크로의 추가 개선 여부 확인 필요하고요. 현금 비중은 20%에서 30%.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까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 한 수는 기준이에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서 종목 선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요. 나의 목표 수익률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요. 내가 종목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결정적 한 수를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4월 초에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4월 중순? 사실 지금 2달이 채 안 됐거나 2달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도파민에 지금 절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일주일만 기다려도 지금 속이 타요. 왜냐하면 뉴스 보면 신고가 나왔다, 삼성전자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속이 터지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5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5월 달에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80% 이상이 못 오른 게 아니라 하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종목 기반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중요한 팩트를 잘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나올 때 반도체로 넘어갈 필요가 있고, 내가 제약바이오를 좋다라고 하더라도, 좋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자체는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봅니다.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무리하게 돼요. 무리하다 보면 손실이 크게 납니다. 물론 무리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뭐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서 내가 10주 매수하고 싶었는데 1000주를 매수했어요. 근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실력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좀 길게 본다면 그런 우연찮은 수익으로는 롱런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좀 세울 만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비중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반도체를 조금 줄였어요. 반도체를 조금 줄이고 여기 뭐 밑에 있는 종목군들 뭐 항공이나 엔터 쪽을 좀 살짝 늘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재미없는 섹터인데 늘려놨어요. 그건 뭐 사실 많은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이나 로봇 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트에 만약에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사실 요즘에 신경도 많이 안 써요.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가게잖아요. 너무 잘 되고 있는 섹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이 없는 sek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 놓는 거죠. 분석을 해 놓는데 이 정도면 한번 내가 들어가 볼 만해 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아무리 봐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6월 달에 좋을 것 같다라는 섹터, 좋을 것 같은 섹터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전 조선 섹터가 6월 달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선? 일단은 AI라는 내러티브를 어떤 식으로든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메인은 아니겠죠. 6월 달에 그 대미 특별법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 쪽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랜만에 변동성 나왔거든요. 시총 상위 조선주들을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휘둘리거든요. 저도 휘둘리는데 기준점을 딱 잡고 1년에 30% 수익 나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뭐 100%, 200% 수익 났다라는 거 배는 아플 수 있어도 뭐 자기 비하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00포인트가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만 프로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전히 반도체와 코스피가 메인이고 나머지 섹터는 째려보고 있다. 제가 제약바이오 늘리면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죠. 아직까지 안 늘렸고 늘리게 되면 그때는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 내일도 올 것 같거든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